요즘 같은 경우엔 그러면 건당 얼마 정도 차익을 보고 움직이시나요? 저희가 수익률 계산할 때는 순수익 을 보고 계산을 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눈치 싸움 계속 하다 보면 200만 원을 제가 더 썼다고 해서 나중에 800만 원을 남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과감하게 안녕하세요. 라온세무에게 곽영세무사입니다. 안녕. 이번 10월 15일 조정지역 재지정 이후에 같은 집을 사도 계약일 하루 날짜 차이로 세금이 수백만 원 갈렸다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그 변화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있는 저희 대표님이자 거래처 경매사님을 모셨는데 사실은 저희가 알고 보니까 임신을 동시에 해가지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서 애를 낳고 보니까 동갑이야. 그리고 거기다 같은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우리 학부모 관계입니다. 또 더 편안하게 현장 이 얘기를 이제 질문도 드리고 질문을 하면서 이제 티키타카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워킹맘이기도 하고 경매를 하고 있는 하우맘입니다. 부동산 10월 15일 대책 발표 보셨죠? 서울이랑 경기 12곳이 조정대상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효력이 바로 25년 10월 16일부터 발생이 되는데요. 저희 대표님 말고도 다른 대표님께서 유료 사이트 보는데 거주지가 서울이나 경기 쪽이 많아져서 이게 웬걸 하니까 애초에 이제 부동산 대책 10월 15일 나오기 전에 바뀐다 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그 전부터 취득을 포기하거나 지역을 바꾸는 흐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택 외 취득에도 우리가 기준으로 양도세, 증여세, 비과세 이 적용되는 부분까지 바뀌게 되니까 핫하고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계약 시점을 기준으로 비과세랑 취득세 및 증여세 적용되는 양도세율까지 바뀌다 보니까 취득을 포기하거나 지역을 바꾸는 흐름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요즘은 타이밍 증빙도 중요하고 계약일과 계약금 이체 시점이 진짜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공부는 하고 있지만 수도권 지역은 이제 먼 훗날 낙찰을 받을 거여서 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어떻게 지금 바뀌고 있는지 한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겠어요? 우선 우리 취득세에서 조정대상 2주택, 비조정대상 3주택에서 8% 중과받는 거 아시죠? 하나씩 더 증가하면 12% 중과. 이게 원칙은 취득 시기가 분기 접수일 중에 뭐다? 빠른 날! 정답! 빠른 날. 빠른 날이라 이제 잔금일이 25년 10월 16일 이후면 우리가 원래 중과가 되는 게 원칙인데 다행히 이제 부동산 대책에 그 전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송금을 하면 비조정 대상 주택 취득으로 봐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 4억짜리 주택을 취득했는데 10월 14일에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송금을 하면 14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취득세 약 1%대 나옵니다. 그럼 한 500만 원 나오거든요. 공과금하고 이거저거 하면. 근데 만약에 10월 15일 지난 10월 16일에 계약을 했다. 그러면 취득세 조정대상 2주택 취득으로 보면 취득세 얼마 나온다? 8% 나온다. 그럼 3,200만 원 정도 가량이 나옵니다. 엄청나죠? 돈 나간 게 계약금이랑 송금한 거 계약일자 하루 차이로 몇 천이 차이가 나게 되는 건 거죠. 이 외에도 이제 양도세도 중과주택에 포함이 되면 플러스 20% 플러스 30% 되는 거. 아 근데 우리가 그 26년 5월 9일까지는 한시적 중과 배제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제 뭐 판다고 하더라도 내년 5월 9일까지는 중과를 받진 않겠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아시다시피 거주 요건이 붙어서 2년 거주를 하셔야 된다는 거. 거주 요건 까탈스럽죠. 사실은 여러 가지 사연도 있고 이사 날짜가 맞추기도 쉽지도 않고 하는데 거주 요건 붙어서 이제 아예 갭 투자를 받고 실수요 목적으로만 이제 허락을 하겠다라는 뜻이 겠죠. 변호사님, 토지 허가 거래고요. 이제 아파트 등 취득할 때나 이사할 때 나라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뭐 허락받으래요. 맞아요. 서울이랑 경기 두 곳 규제 지역 있죠. 아파트 등 취득 시에 10월 20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을 하는데 실거주 2년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10월 20일 전에 계약 시에는 허가 대상에서 빠지게 되고요. 그럼 20일 전에 했으면 뭐 실거주 의무도 포함이 안 되겠죠? 미이행 시에는 이행 강제금이랑 허가가 취소돼서 취득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물론 우리는 당연히 서울이랑 경기 쪽 아니니까 제약이 덜하긴 하죠. 우리는 마음대로 이사 다니고 취득해도 돼요. 그럼 이제 우리 실무적인 경매에 대한 내용으로 넘어가서 부동산 경매가 엔잡이 가능하다. 네네. 맞아. 대표님 제가 알고 있기로도 부동산 매매부터 하면서 봐봐 육아도 하시잖아요. 그 와중에 또 애도 낳으셨다고 또. 그러면서 재택근무도 하시고. 네, 지금은 재택근무는 육아휴직 중입니다. 해야지 지금. 물건을 볼 때 뭔가 지역이나 중요시 보는 나만의 노하우나 철칙 같은 게 있으세요? 철칙이라기보다는 이제 저희는 아직 자본금이 수도권
수도권을 투자할 만한 자본금이 되지 않아서 옥션원에서 검색을 해서 이제 옥션 검색할 수 있는 란이 있거든요. 네. 저는 아파트, 빌라는 빨리 팔리지는 않을 것 같아서 네. 85제곱미터 이하, 국민주택 규모로. 네, 그다음 2억 원 이하짜리를 클릭해서 그 물건들이 쫙 나옵니다. 네. 권리 분석에 하자 없는 것들을 추려서 입지를 보고요. 네이버 부동산 시세를 보고 실거래가가 진짜 중요해요. 호가는 그냥 일단 띄워놓은 거냐. 그리고 거래가 원활한 아파트인가, 수요가 많아야지 맞아요. 또 저희가 빨리 팔릴 수 맞아요. 그다음 이제 KB 시세도 보거든요. KB 시세도 진짜 다 보시네요? KB 시세를 봐야 되는 이유가 은행에서 KB 시세를 보고 대출을 해줘요. 입찰가를 얼마 적었을 때 대출이 나오겠다. 이것도 중요해요. 이 여기서부터 눈치 싸움이 시작되네요. 네, 주택 얘기로 나왔으니까 말인데 지방 저가주택 취득 시에 중과 배제되는 기준, 주택수에서 빠지는 기준이 소급 적용해서 25년 1월 2일부터 공시가격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완화됐죠. 이제 그러면 우리 입장에선 더 땡큐. 네. 맞죠? 저희는 2억 원으로 완화되었을 때 저희 부부는 쾌거를 불렀어요. 너무 좋은. 네. 1억 원 이하 물건들은 평수도 좁고 맞아요. 노후화된 물건들이 맞아요. 엄청 많거든요. 2억 원으로 완화돼서 정말 좋았어. 1억 원 초과되는 거 해서 하면 항상 매매업을 한다고 해서 주택수에서 빼주는 건 아니거든요. 아시다시피 예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전에는 1억 초과되는 거 거주주택까지 해서 3개만 포함되면 바로 8% 중과였거든요. 근데 부동산 매매업 하시는 분들은 부동산 재고를 몇 개나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 실수로 중과되시는 분들도 봤어요. 그걸 이제 저희 거래처가 아니라 이제 두들겨 맞고 이제 수습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가 없었던 사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취득세 중과 부분에서 훨씬 물건을 취득하기에 레인지가 넓어졌다. 그거는 좀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엔 그러면 건당 얼마 정도 차익을 보고 움직이시나요? 저희가 수익률 계산할 때는 순수익 1,000만 원을 보고 계산을 하긴 하는데요. 이것도 눈치 싸움을 계속 하다 보면 200만 원을 제가 더 썼다고 해서 나중에 800만 원을 남길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저는 조금 과감하게 좀 스타일이 있으신 것 같긴 해요. 네, 다 스타일이 있고 어떨 때는 안 되고 제가 생각하는 게 맞아 떨어질 때는 낙찰을 받아오는 건데 저는 좀 낙찰가 산정에 자신이 있습니다. 낙찰 들어가면은 바로 내 거 쭉쭉. 매매업에 중요한 게 회전율이거든요. 자본금이 묶여있으면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유지 기간을 줄여야 되고 관리비라든지 이자 비용 이런 거 다 보유하는 다 줄이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을 바라보고 들어갔지만 1,000만 원이 안 남더라도 매수자가 나타나면 저희 마지노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으면 그냥 바로 던져버립니다. 훌륭하십니다. 왜냐면 부동산이 아무래도 우리는 상품 재고가 아니라 부동산 재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한 건 한 건당 금액이 목돈이 묶여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고생하신 대표님도 저도 되게 많이 봐서 던져서 일단 빨리 보유하는 금액을 줄이는 걸로. 부동산 매매업의 적격 증빙은 필수일까요?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아시다시피 저는 좀 가격을 띄우고 인테리어를 저는 올수리를 좀 하는 편이에요. 가치를 올린 다음에 팔잖아요. 합격 증빙이라고 하는 자료들을 수집하기까지는 좀 아직 어려워요. 매번 여쭤보잖아요. 제가 정리돼서 잘 드리는 거. 맞아요. 근데 진짜 깔끔하게 주시고 대표님 같은 스타일은 아까 전에 낙찰가를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올수리를 하는데 한 군데 인테리어 견적을 전부 다 넣어서 대수선을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표님은 곳곳에 문의를 하고 견적을 받으면서 전체 가액을 낮추시는 스타일로 가시더라고요. 적격 증빙이 많아져요. 한 군데서 견적을 받으면 한 군데서 세금계산서를 다 받으면 되는데 여러 군데서 인부를 따로 쓰기도 하고 재료비를 따로 가져오기도 하고 적격 증빙이 많아지더라고요. 이렇게 되는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해가지고 부가세 환급도 못 받는데 꼭 받아야 돼요? 라고 질문하시는 대표님들 많으시거든요. 대표님도 처음에 그러셨어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은 말씀하시지 않아도 어찌됐던 간에 사업자로 지금 영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득가액 얹고 비용 처리하려면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불편하시겠지만 환급 못 받더라도 무조건 다 받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부가세를 낸다고 해서 환급은 못 받지만 부가세 포함된 금액까지 내가 부동산을 취득하는 취득가액에 얹어지고 비용 처리가 전부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마셔라. 나중에 증빙 없어서 피 부는 것보다 증빙 있게 들어가서 취득가액 낮추면 되죠. 처리를 하는 게 훨씬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네. 혹시 뭐 또 다른 거 궁금하실 거 있으세요? 1년에 두 채를 사고 한 채를 팔아야 되는 건가? 과세 기간에 1회 취득, 2회 양도. 그러니까 1회 취득하는데 어떻게 2회를 양도해? 라는 거는 계속적으로 취득을 해서 이어졌기 때문에 1회 취득 이상 2회 양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라는
신데 수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라는 거. 부동산 매매업을 하면 권리랑 세금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랑 관련돼서 세무 체크리스트 한 4-5개만 뽑아주실 수 있어요? 4-5개. 일단 간단히 말씀드려볼게요. 어떻게 사냐? 매매냐? 경매냐? 증여냐? 법인으로 사냐? 했을 때 무엇인지 일단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디 거 사냐? 뭐 조정대상 지역 당연히 투기과열지구 체크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요 주택수에 따라서 매매 차익 특례로 해가지고 중과되는 경우가 있어서 예상되는 세액보다 훨씬 세금이 많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다음 몇 번째 집이냐? 당연히 취득세 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얼마로 계산되냐? 취득가액이 얼마냐로 판단이 되냐? 아까 이제 어떻게 취득하느냐에 따라서 연관이 되는 건데 낙찰가 말고 시가표준액이나 감정가 적용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시고요. 세입자 보증금 인수가 있냐? 소송 들어가 있는 거 있냐? 이주비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상 취득가랑 세금에 영향을 주거든요. 차익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거 꼭 4-5개 확인하시면은 세금에서 뒤틀린 부분은 대부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상하는 내에서 내가 수익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건 거죠. 혹시 또 뭐 궁금하신 점 있어요? 세무사님 이거를 시청자분들 경매에 관심 있으신 분, 매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엄청 궁금해하실 것 같은 개인으로 1년 이전에 팔았을 때나 매매 사업자가 사업소득으로 팔았을 때 세율을 궁금해하시죠. 1년 이하에 부동산을 양도를 한다는 건 1년 이하로 이제 단기로 팔면 지금 몇 프로다? 아직 개정이 안 돼서 엄청나다. 70%다. 근데 이제 사업소득으로 팔면 저희가 단기 세율을 적용을 안 하고 일반 차익에 대해서 6%에서 45% 구간대를 적용을 받거든요. 세율 차이가 엄청나죠. 부동산 매매업이 차익을 평균적으로 차이가 있겠지만 거의 15% 구간, 많으면 24% 구간대가 나오거든요. 그럼 세율 차이면 벌써 몇 프로죠? 50% 이상이 차이가 나는 거거든요. 사업용으로 팔게 되면 거기에 대한 보유세나 이자 비용이나 이런 게 처리가 되다 보니까 진짜 부동산을 재고로 하시는 거는 사업소득으로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긴 하죠. 70%웬 말이야. 70%는 그냥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아직 개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꼭 사업자 등록을 내고 나 부동산 매매업 할 거예요 나라에 통보를 하고 시작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사표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업적으로 판단을 할 때. 진짜 오늘 너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린이집에 우리 또 당분간은 학부모로 이렇게 또 계속 본데 이렇게 해서 또 얘기를 나누니까 색다르고 재밌네. 인사 한번 하고 우리 마무리 한번 할까요?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닙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퀴즈인데 뭐 퀴즈 내서 선물 같은 거 없나요? 선물이요? 준비 안 하셨어요? 죄송해요. 저를 불러봐. 죄송해요. 그니까 제가 염치가 너무 없었네요. 계산기라도 어디. 일단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우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이나 상담으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물러가겠습니다. 다들 안녕. 연락 주세요. 네, 안녕히 계세요.